나이 들면 다리 힘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들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묻습니다. 정말 나이 탓만일까요? 만약 지금 여러분의 다리가 늙은 게 아니라 다리가 필요한 것을 못 받아서 힘이 꺼지고 있는 거라면요. 오늘 영상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 근육은 생각보다 훨씬 늦게까지 회복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근육이 다시 켜지려면 연료, 재료, 수리도구 이 세 가지가 식탁에 올라와야 합니다. 그게 빠진 상태로는 아무리 걷고 스트레칭을 하고 보조제를 챙겨도 다리가 쉽게 꺼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엔 그럭저럭 괜찮아서 장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리고 현관문 앞에서 한번 쉬어야 하고 소파에서 일어날 때는 손으로 팔걸이를 짚지 않으면 몸이 잘 안 떠오릅니다. 계단은 더 무섭습니다. 한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무릎이 뻣뻣해지고 발끝이 자꾸 걸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자라납니다. 이제부터는 넘어지면 끝일지도 몰라. 이 불안이 쌓이면 활동이 줄고 활동이 줄면 근육이 더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다시 더 무서워집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노년 영양과 근육 기능 저하를 함께 보는 진료 현장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배웠습니다. 어떤 분은 연세가 꽤 있으신데도 계단을 가볍게 오르시고 어떤 분은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도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 하십니다. 차이가 어디에서 생기느냐? 유전, 관절 상태, 질환도 물론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제가 체감하기로 가장 큰 차이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식탁에 근육이 살아날 재료가 꾸준히 올라오느냐 아니냐입니다. 오늘은 약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구할 수 있고 동네 마트나 시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는 6가지 식재료를 다리 힘이라는 목적에 맞춰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첫째는 하루 에너지를 오래 붙잡아주는 연료, 둘째는 근육의 저장고를 채워주는 느린 배터리, 셋째는 관절과 근육에 붙은 잔불 같은 염증을 진정시키는 기름, 넷째는 근육 세포를 지키는 방패, 다섯째는 근육을 다시 쌓아 올리는 재료, 여섯째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많이 잘못 먹는 완전 식품입니다. 그리고 끝에는 30일 실천 계획으로 실제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움직이면 되는지 하루 단위로 따라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약속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생활 습관과 식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이미 신장 질환이 있거나 당뇨 관리 중이거나 혈압약을 드시거나 혈액응고 관련 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개인 상태에 맞춘 조정이 필요합니다. 좋다니까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오래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다리 힘이 갑자기 떨어졌거나 한쪽만 유독 약해졌거나 붓기와 통증이 동반되거나 넘어짐이 반복된다면 식단보다 먼저 진료가 우선입니다.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너무 흔해서 오히려 과소평가되는 것. 그런데 다리 근육 입장에서는 느린 충전기 같은 역할을 하는 식품입니다. 바로 고구마입니다. 우리가 다리가 풀린다고 느끼는 순간은 단순히 기운이 없다가 아닙니다. 근육이 쓰는 에너지의 속도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에너지를 저장해 두는 능력이 줄고 한번 움직일 때 소비는 빨라집니다. 이때 빵, 과자, 흰밥처럼 빠르게 들어오고 빠르게 꺼지는 탄수화물만 먹으면 초반에는 잠깐 힘이 나는 듯 하다가 금방 꺼집니다. 마치 불꽃이 한번 번쩍하고 사라지는 것처럼요. 고구마는 다릅니다. 천천히 타고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오전에서 점심 사이 혹은 점심에서 오후 사이에 다리가 급격히 꺼지는 분들에게 기본 연료로 좋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산책을 나가면 아무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오전이 지나면 다리가 국수처럼 풀린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장을 보고 오면 현관 앞에서 잠깐 멈춰야 하고 저녁이 되면 넘어질까봐 밖에 나가는 게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검사와 상담을 해보면 운동 부족도 있지만 아침 식사가 너무 가볍거나 탄수화물의 형태가 너무 빠른 것으로만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는 아침에 고구마를 권합니다. 작은 간식이 아니라 아침 식사의 축으로요. 그리고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고구마만 단독으로가 아니라 단백질과 채소를 같이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가고 근육으로 들어갈 재료가 동시에 공급됩니다. 고구마는 어떻게 먹는 게 좋으냐? 저는 가능하면 쪄서 드시는 걸 권합니다. 달고 부드러운 구운 고구마가 맛은 좋지만 체질에 따라 흡수가 빨라져서 금방 허기지고 피로가 오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당 조절이 필요한 분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은 대체로 중간 크기 1개 정도가 무난합니다. 너무 큰 걸 욕심내기보다 내 몸에 부담 없이 꾸준히가 중요합니다. 위가 약한 분은 공복에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삶은 달걀이나 두부, 채소와 함께 드시는 편이 더 편합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떨어져 칼륨 조절이 필요한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고구마가 좋다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양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근육의 저장고를 채워주는 식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건강식 정도로만 알고 지나치는 곡물, 그런데 다리 힘이 쉽게 꺼지는 분에게는 작은 기적이 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바로 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글리코겐 저장이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 배터리의 최대 용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방전됩니다. 귀리는 이 방전을 늦춰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귀리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에너지가 천천히 들어오게 도와주고 귀리 자체의 단백질도 근육 유지에 한몫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귀리를 부드럽게 끓여 드시면 오전 내내 다리가 덜 무겁다는 피드백이 자주 나옵니다. 귀리를 드실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하나, 처음부터 되직하게 욕심내지 말 것. 위장이 약한 분은 묽게 시작해서 적응을 보셔야 합니다. 둘, 너무 달게 먹지 말 것. 꿀이나 설탕을 많이 넣으면 귀리가 가진 장점이 흐려집니다. 가장 무난한 조합은 우유나 두유 혹은 물에 귀리를 끓이고 여기에 베리류 한 줌이나 견과를 소량 더하는 겁니다. 입이 심심하면 계피가루 정도로 향을 더해도 좋습니다. 귀리를 즉석 형태로 드실 때는 성분표를 잘 보시고 불필요한 당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다리 힘을 이야기할 때 의외라고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근육보다 관절 이야기 같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리 힘을 실제 생활로 옮기는 순간 관절의 부드러움이 빠지면 근육도 제 역할을 못합니다. 아침에 무릎이 뻣뻣하고 일어설 때 관절이 굳어 있고 쪼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먼저 올라오는 분은 근육이 약해서가 아니라 몸속에 잔불 같은 염증이 움직임을 막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잔불을 꺼주는 역할로 제가 자주 언급하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지방이 많은 과일입니다. 그런데 그 지방의 성격이 다릅니다. 몸에 부담만 주는 기름이 아니라 적당히 섭취했을 때 염증 반응과 대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칼륨도 들어있어 근육 수축과 관련된 불편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개인차가 큽니다. 소화가 약한 분은 한 번에 많이 드시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반 개 정도, 그리고 오전이나 점심에 드시라고 권합니다. 저녁 늦게는 피하는 게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보카도를 가장 쉬운 방식으로 먹는 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통밀빵에 얇게 으깨 발라서 달걀이나 채소와 함께. 둘, 샐러드에 얹거나 두부와 함께 곁들여 한 끼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건 아보카도만이 아니라 단백질과 채소, 그리고 적당한 탄수화물이 같이 있어야 다리에 도움이 되는 한 끼가 됩니다. 네 번째는 작고 소박하지만 근육 세포 입장에서는 방패 같은 과일입니다. 바로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크랜베리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베리류를 눈 건강이나 피부로만 떠올리지만 노년기의 근육과도 연결됩니다. 근육세포는 매일 산화 스트레스와 싸웁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회복이 늦어지고 피로가 빨리 오고 운동을 해도 효과가 더디게 느껴집니다. 베리류는 이런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식단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베리류를 큰돈 들이지 않고 매일 넣을 수 있는 습관으로 추천드립니다. 생과일이 가장 좋다고 말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매번 신선한 과일을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냉동 베리류는 좋은 선택이 됩니다. 냉동은 보관이 편하고 필요할 때마다 한 줌씩 꺼내 쓰기 좋습니다. 요거트에 섞어도 되고 귀리죽에 얹어도 되고 그냥 해동해서 드셔도 됩니다. 양은 대체로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신다고 효과가 비례해서 커지기보다 속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가 근육 재건축의 핵심입니다. 다리 근육을 지키고 다시 쌓으려면 결국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백질은 양만큼이나 질과 함께 오는 요소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식품이 바로 연어입니다. 연어가 특별한 이유는 단백질만이 아닙니다. 연어에는 지방산 구성이 독특하게 들어있고 이 구성은 노년기의 근육과 염증 환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생선 단백질은 많은 분들에게 소화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연어를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장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찌거나 물에 익히는 방식 혹은 담백하게 조리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기름에 바삭하게 굽고 튀기고 짜게 양념하는 방식은 노년기, 다리 건강이라는 목적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 관리 중인 분은 염분을 꼭 조절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매일이 아니라 규칙적으로입니다. 연어는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일주일에 2~3번 정도로도 충분히 의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번 드실 때는 손바닥 크기 정도의 분량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연어가 부담되면 다른 등푸른 생선이나 물에 담긴 통조림 생선처럼 대체 옵션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통조림은 기름에 절인 제품인지 소금이 많이 들어갔는지 성분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입니다. 제가 만약 딱 하나만 고르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식품이 있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놓치는 것, 값도 저렴하고 조리도 쉽지만 드시는 방법이 잘못되면 장점이 반으로 줄어드는 식품.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분명합니다.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 구성이 좋고 여러 비타민과 미량 영양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자주 부족해지는 영양소들을 작은 한 알로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가 많습니다. 첫째, 흰자만 먹고 노른자를 버리는 경우입니다. 노른자에는 중요한 영양이 들어 있습니다. 둘째, 콜레스테롤이 무섭다며 아예 달걀을 피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의 지질 상태에 따라 조절은 필요하지만 무조건 공포로 피하기보다 내 상태에 맞춰 양과 빈도를 조절하는 접근이 더 현실적입니다. 셋째, 너무 오래 익혀서 노른자가 푸르스름해질 정도로 만드는 경우입니다. 맛도 떨어지고 소화가 불편해지는 분도 있습니다. 넷째, 늦은 밤에 먹는 습관입니다. 밤에는 소화가 느려져 속이 더부룩해지고 다음 날 아침 식사 리듬까지 깨질 수 있습니다. 달걀은 저는 아침에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루의 시작에 단백질을 넣으면 오전 내내 허기와 방전이 덜하고 근육의 재료 공급이 제때 들어갑니다. 삶는 방법은 너무 딱딱한 완숙보다 부담이 덜한 반숙 쪽이 편한 분이 많습니다. 다만 위장 상태에 따라 조정하셔야 합니다. 양은 하루 한두 개를 기본으로 생각하되 개인의 질환과 식단 전체 단백질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 특정 질환으로 단백질 제한을 받은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두부나 살코기, 생선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까지 6가지를 들으시고 나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저는 한 번의 완벽보다 30일 동안의 반복을 더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하기 쉬운 실천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단순합니다. 첫째, 오전 방전을 줄인다. 둘째, 관절의 뻣뻣함을 누그러뜨린다. 셋째, 근육 재료를 규칙적으로 공급한다. 넷째, 넘어질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임을 만든다. 30일 계획은 4단계로 나누겠습니다. 첫 주는 적응기, 둘째 주는 변화기, 셋째 주는 가속기, 넷째 주는 정착기입니다. 그리고 식단만으로 끝내지 않고 안전한 범위에 아주 간단한 움직임을 함께 넣겠습니다. 다리 힘은 식탁과 의자 옆에서 같이 만들어집니다. 첫째 주 적응기입니다. 아침은 귀리와 베리, 그리고 달걀로 단순하게 갑니다. 귀리는 묽게 끓이거나 불려서 부드럽게 드시고 그 위에 베리류를 한 줌 정도 얹습니다. 달걀은 1개를 곁들입니다. 점심은 평소대로 드시되 채소 반찬을 1가지 더 추가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저녁은 고구마를 1개, 그리고 생선은 2주에는 무리하지 말고 한두 번만 넣어도 됩니다. 연어가 가능하면 좋고 어려우면 담백한 생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움직임은 아주 간단합니다. 의자 등받이나 싱크대 가장자리를 잡고 반쯤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하루 2번, 각각 10번만 해보세요. 무릎이 아픈 분은 무리하지 말고 앉는 깊이를 줄이셔야 합니다. 식사 후에는 집 안에서라도 천천히 걸어 보십시오. 15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첫 주의 목표는 기록입니다. 아침에 덜 무겁다, 점심 이후 방전이 덜하다, 밤에 쥐가 덜 난다 같은 변화를 체크해 두세요. 둘째 주 변화기입니다. 첫 주의 아침 구성을 유지하되 달걀을 하루에 2개까지 늘릴 수 있는 분은 늘려보셔도 됩니다. 단 이미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분은 굳이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연어는 일주일에 2~3번으로 리듬을 잡습니다. 아보카도는 2주에 들어갑니다. 아침이나 점심에 반 개씩 주에 3~4번 정도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움직임은 반쯤 앉았다 일어나는 횟수를 조금 늘립니다. 하루 2번, 각각 15번을 목표로 하되 무릎이 불편하면 그대로 10번 유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자리에서 무릎을 가볍게 올리는 동작을 하루에 잠깐씩 해 보십시오. 중요한 건 빠르게가 아니라 안전하게입니다. 셋째 주 가속기입니다. 2주부터는 고구마의 타이밍을 조절합니다. 한 번에 많이보다 하루에 나눠 드시는 게 편한 분이 많습니다. 아침에 고구마를 넣는 대신 저녁에 고구마를 2조각으로 나눠 먹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베리와 귀리는 계속 가져가되 견과를 아주 소량 추가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호두나 아몬드를 한 줌까지는 필요 없고 손가락으로 집어 몇 알 정도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연어는 리듬대로 2~3번 유지합니다. 움직임은 반쯤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하루 2번, 각각 20번까지 올리고 싶은 분은 올리되 중요한 건 통증이 없어야 합니다. 걷기는 가능하면 30분까지 늘려보되 받기 어렵다면 집 안에서 여러 번 나눠 걸어도 됩니다.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밤에 쥐가 덜 난다, 계단이 덜 무섭다, 소파에서 일어설 때 팔에 도움을 덜 받는다 같은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넷째 주 정착기입니다. 이제는 계획이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생활 패턴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은 귀리와 베리, 달걀, 점심은 평소 식사에 채소 하나 추가, 저녁은 고구마와 생선, 아보카도는 주에 몇 번만 유지해도 좋습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한 달 후에도 계속할 수 있는 가벼운 버전을 만드는 겁니다. 6가지를 모두 매일 완벽하게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조합이 가장 강합니다. 어떤 분은 고구마와 달걀만 꾸준히 해도 달라지고 어떤 분은 귀리와 베리로 오전 방전이 해결되면서 움직임이 늘어 근육이 살아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끊기지 않게 내 몸에 맞게 오래
이쯤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6가지를 다 먹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다만 역할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연료 역할, 저장고 역할, 염증 진정 역할, 방패 역할, 재료 역할이 골고루 들어가면 효과를 체감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3-4가지는 꾸준히 잡아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둘째, 언제부터 효과를 느낍니까? 개인차가 큽니다. 어떤 분은 첫 주에 아침 방전이 줄어드는 걸 느끼고, 어떤 분은 둘째 주부터 계단이 덜 무섭다고 느끼고, 어떤 분은 한 달이 지나야 확실히 체감합니다. 다만 체감이 늦다고 실패가 아닙니다. 근육은 천천히 돌아옵니다. 중요한 건 통증이 줄고 움직임이 늘고 움직임이 늘면서 근육이 유지된다는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셋째, 혈당이나 혈압이 있어도 괜찮습니까? 대부분은 조정해서 가능합니다. 고구마는 그날 다른 탄수화물 양을 줄이는 방식으로 맞춰야 하고, 연어는 짜지 않게 조리해야 하고, 귀리는 달게 먹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복용 중인 약과 질환 상태에 따라 개인 조정이 필요하니 시작 전이나 시작 초기에 주치의와 상의하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내용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3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리 근육이 오후에 급격히 꺼지는 분에게 느린 연료 역할을 하는 첫 번째 식품은 무엇이었습니까? 둘째, 근육을 다시 쌓아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핵심 재료로 제가 강조한 생선은 무엇이었습니까? 셋째, 달걀은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먹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답을 남겨보십시오. 정답을 남기시는 과정 자체가 실천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부탁을 3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남겨주십시오. 둘째, 다리 힘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이 주변에 있다면 공유해 주십시오. 낙상은 한 번으로 삶의 리듬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셋째, 여러분이 직접 실천해 본 변화, 아주 작은 변화라도 댓글로 나눠 주십시오. 소파에서 일어설 때 손이 덜 필요했다. 시장 다녀와도 숨이 덜 찼다. 밤에 쥐가 덜 났다 같은 한 줄이 다른 분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희망을 과장해서 팔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현실적인 약속 하나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리가 약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건 끝이 아니라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리가 늙은 게 아니라 다리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말하는 신호 말입니다. 그 신호에 식탁으로 답해 주시고 의자 옆에서 안전하게 움직임으로 답해 주시면 다리는 생각보다 오래 살아납니다.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건강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